네, 5과목 이제 개인정보 관리 체계 영역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목은 문제 수로는 몇 문제가 나오나요? 네, 15문제가 나옵니다. 15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관리체계 영역은 이제 1, 2, 3, 4 과목 중에서, 3, 4, 5과목 중에서 이제 난이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1과목과 5과목을 이제 수험생들이 접근하기 좀 쉬운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문제 숫자도 이제 적은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과목이니까 빠르게 풀고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던 영역이 뭐였나요? CPPT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 반드시 좀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시간 관리를 집중하시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과목에서는 이제 4과목을 빠르게 푸시면 20분, 보통은 1분에 한 문제씩을 푸시다 보니까 25분, 좀 다소 늦게 푸시는 분들 이제 30분, 35분까지도 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5과목 15문제이기 때문에 각 문제당 1분씩만 주어진다 하더라도 얘는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45분에는 끝내야 돼요. 30분까지 4과목을 풀었다 치고, 그리고 5과목은 45분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과목은 1과목에 비해서도 지문이 조금 다소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이 좀 더 좋아요. 딱딱 찍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기본적으로 5과목은 15문제이기 때문에 각 한 문제당 1분씩 해서 4시 45분까지는 5과목까지 마스터해서 다 정리를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15분 동안 마킹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에서 좀 아리까리하고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또 10분 전에는 OMR 카드 변경이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5과목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은 이제 반드시 45분, 적어도 45분까지 정리를 끝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과목은 이제 15문제가 나오는데 비중을 크게는 개인정보 관리체계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국외 개인정보 관리체계 제도와 그리고 국내 개인정보 관리체계 제도라고 하는 영역으로 좀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두 과목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이제 두 과목이래. 국외 제도가 국내 제도로도 구별을 하고요. 그리고 예, 개인정보 관리 체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관리 체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외 제도와 뭐 ISMS-P 인증 제도, ISO I7 27001 등등에서의 인증 제도예요, 제도. 제도를 말하는 거고요. 문제는 비율로서 보시면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 영역,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의미를 물어보는 혹은 기대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국외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마크 제도로도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용어나 제도에 대한 설명 위주로 해서 ISO I7 IC 2700 하나를 이제 물어보는 케이스들도 있는 문제가 이제 국외에서는 두 문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관리체계 문제, 국외 문제, 국외 개인정보 관리체계에서 두세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12문제 정도가 남습니다. 5과목의 12문제는 국내 개인정보 관리체계 제도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개인정보 관리체계 제도에서는 ISMS-P 인증 제도와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문제에서 50%, 그러니까 12문제 중에 6문제, 6문제씩 나눠서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혹은 ISMP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ISMS 피해 문제가 조금 더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문제 중에서 ISP가 한 7문제 정도, 개인적 영향평가 문제가 6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2문제 중에서 6문제, 5문제가 되겠네요. 6문제, 5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SMP나 개인적 영향평가도 하나의 인증 기준이기 때문에 ISP 기준으로만 해도 뭐 개인적 영향평가 기준만 해도 100개의 영역이 사실 넘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다시 또 항목들을 다시 또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도 있고요. 고민들도 있고, 음. 기존에 뭐 개인적 영향평가를 준비하시거나
ISMS-P를 또 준비하실 목적으로 하신다면 당연히 점검 항목에 점검 주요한 점검 기준, 그리고 심사원으로서 확인해야 될 확인사항,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적, 주로 많이 나오는 항목별로 나오는 결함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그 암기하시거나 공부를 스터디를 하시는데, 스터디를 하시고, 개인적 영양평가 영역에서는 개인적 영양평가사를 준비하기 위한 예, 항목과 그리고 관련한 기준 지표, 그러니까 항목이 기준 지표죠. 기준 지표와 그에 따라서 평가하는 평가, 그리고 평가의 부분 이행이나 미행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모두 다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암기를 하셔야 되는, 암기를 하고 있으시면 접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신 영역이 5과목입니다. 5과목이고. 그래서 5과목에서 사실상 과락이 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 5과목이 1과목, 1, 2, 3, 4, 5과목에 비해서 쉽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뭐 문제의 지문의 숫자가 좀 적은 부분들도 있고 접근하기도 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지만 예, 꽈락은 없지만 꽈락이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영역이겠죠.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5과목의 핵심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영역은 국내 개인정보관리체계 제도 영역에서 ISMP와 그리고 개인적 영향평가 영역이 이제 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이 집중되면 좀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뭐 나는 ISMSP와 개인적 영향평가를 준비할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예, 아직은 이 부분에 처음 접하고 있고 나는 CPPG를 통해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예, 관련한 업무로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좀 더 어렵고 방대한 양을 좀 다루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전체를 다 보고는 예, ISP 인증 항목과 그리고 개인적 영향평가 영역의 인증 기준들을 다 보면 좋겠지만 예, 집어서 실제로 출제된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 확인을 하면서 집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되신다면 반복적으로 해설서나 그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냥 T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개인정보에서는 크게 항목에서 개인적 영향평가는 다음에 예를 들어 3.1.1에 어 3.1.1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부분 이행과 미이행과 그리고 이행으로 봤을 때 부분 이행에 해당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예.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항목에서의 개인적 영향평가는 예, 평가에 대해서 부분 이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은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음, 절차가 어떻게 되고, 개인적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될 의무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예, ISMSP도 마찬가지로 항목에서 결함, 다음에, 예를 들어, 물리적 보완 조치, 예, 예를 들어, 출입 통제와 관련한 결함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뭐, 혹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혹은 또 생각이 또 나자는데 뭐 어떤 문제가 나냐면 항목을 찾는 결함을 주고 항목을 찾아가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러면 기존의 그럼 ISM 인증 심사원과 그럼 TPPG의 난이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ISMP 심사원의 시험 문제는 이 실제로 심사원들이 심사를 할 때 증적 예시 자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암호화 정책 문서에 정책서 일부를 주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터뷰나, 거의 대부분 인터뷰죠. 예, 시스템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결함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증격의 일부 정책서와 그리고 시스템 설정된 화면이나 예시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결함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1.1.1에 해당하는 결함을 보고
예, 아래 심사원들에 해당하는 1.1.1에 해당하는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결함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P제와의 차이점은 CPP제는 항목 위주로 예, 다음의 결함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뭐 아니면 결함을 주고 해당하는 인증 기준을 찾아가는 문제들의 예,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이 있게 문제가 나온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뭐 설명이 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ISP 인증 심사원의 기준의 시험 문제들은 예, 일종의 기관에서의 진적이나 예시문을 주고 그에 따라서 결함을 찾아가는 문제, 각 항목에서 그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로 보는 문제 해서 유형이 이제 뭐 상황별 사례 문제, 인증 기준에 따른 뭐 객관적인 기준 지표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서요. 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P제에서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이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 기존에 개인정보 담당 업무를 하시거나 정보보호 담당 업무를 하시거나 ISMS 컨설팅을 하시거나 ISMSP에 따른 예, 담당 업무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기존에 나는 개인정보에 대한 지식도 없고, 뭐 비전공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비전공자이고, 그리고 예, 처음으로 나는 개인정보의 계자도 모르고 정보보호에 따른 이 지식을 모른다는 분들은 오히려 방대하게 느끼실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